하루 종일 주식만 연구하는 남자 조성일. 주식의 인생 건 남자 김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시장이 내내 빠지면서 참 저희들을 우울하게 했었지만 그래도 주말 사이에 지소미아도 조건부 연장이 되었고 또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조금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 때문에 오늘 하루 시장이 크게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오늘 시장에서는 지난주에 SK바이오팜이 큰 성과를 내면서 그에 대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준 하루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올 연말까지 또는 내년 1분기까지도 봤을 때 제약바이오 업종 관련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내용들이 좀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알림 설정도 해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양질의 정보들을 빨리 받아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또 구독과 좋아요도 좀 많이 있어줘야 저희도 또 새로운 정보들을 좀 연구하고 스터디할 때 더 힘이 나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번 주 나온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최태원의 27년 뚝심라고 나오면서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신약 치료제 엑스코프리를 드디어 미국 FDA 최종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2001년 때부터 후보물질 탐색을 시작하면서 무려 19년 동안에 이 파이프라인 가지고서 힘을 냈는데 이게 좀 좋은 점은 뭐냐면 국내에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또 임상 개발도 하면서 판매 허가까지 받았던 이 모든 과정들을 다른 데 도움받지 않고 SK가 스스로 혼자서 다 독자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더더욱더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개발해서 실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보면 신약 개발이라는 이런 제목 가지고서 임상, 2상, 3상까지 이어지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지만 최근 올해만 본다 하더라도 임상, 2상 또는 3상에서 발표를 한 이후에 좀 아쉬운 부분 때문에 주가가 크게 폭락을 했던 종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작년과 특히 올해 들어서 신약 개발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좀 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었는데요. 예. 그래도 이번 SK바이오팜을 통해서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단순히 주가를 부양시키는 그런 재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있을 여러 국내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대해서 할 때 시장의 기대감과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SK바이오팜 보시면 내년 1월, 2월 달에 상장할 수 있는 일정이 있는데요. 네. SK바이오팜이 상장이 되면 아마 시가총액 한 6조 원에서 한 8조 원 정도의 규모로 큰 규모로 아마 될 걸로 보여지는데 다시 한번 또 내년 이때에 상장되게 된다면 더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SK 그룹주들이 오늘 굉장히 들썩들썩거리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많다. 네네. 좀 그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다음 달에도 네. 신규 공개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이. 예, 저도 오늘 영상을 촬영하려고 준비하면서 네. 좀 내용을 체크해봤더니 대개 사실 매년마다 사실 뭐 11월, 12월 달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신규 상장한 기업들이 좀 많이 일정들이 모여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역시나 올해에도 많은 기업들이 좀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화면 같이 보시면 당장 이번 주에 11월 27일 날 노터스란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약간 좀 생소한 용어긴 한데 우리가 CRO라고 해서 임상시험 수탁하는 기관인데요. 이제 이 기업이 상장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CRO도 있고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연구할 때 약간 여담이지만 네. 이제 뭐 CMO, 예. 뭐 CDO라는 기업도 있고 네. 두 가지를 또 합친 CDMO라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CDO, CMO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 네. 뭐 CDO를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뭐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 노터스란 종목이 CRO 쪽을 하고 있는데 뭐 CRO뿐만 아니라 뭐 CDO, CMO 쪽도 공부해 보시면 조금 더 지식을 넓히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6일 날에는 리메드라는 종목 상장하게 되고요. 뭐 전자약 전문 연구 및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네. 12월 12일에는 신테카 바이오로라는 종목 상장하게 되는데 유전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기업이면서 또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직 일정 정해지진 않았지만 12월 중에 브릿지 바이오라는 종목 상장하게 됩니다. 이 기업은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직접 발굴하지는 않고요. 외부에서 도입을 한 다음에 개발에만 집중하는 비즈니스를 일하고 있고, 그래서 뭐 자원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올해 7월 달에 글로벌 빅파마에 약 1조 5천억 정도의 큰 금액의 라이센싱 아웃을,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시장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럼 연말이나 내년 1분기 쪽에 네.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제약바이오들의 이슈들이 좀 있나요? 당장 12월 달에도 그렇고 네. 내년에도 1분기든 2분기든 또 하반기든 좀 기대할 점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굵직한 예.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먼저 이번 12월 달에는요. 제가 저희 채널 유튜브에서 다른 프로그램이죠. 수도포착 세상에 이런 종목이라는 종목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네. 제가 지지난주에 제안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한올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좀 흐름이 좀 좋죠. 근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맨 위에 있는 HL036이라는 그 파이프라인 이름인데 이게 안구 건조증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네. 전 세계에는 지금 3개밖에 없는 그런 치료제라서 예.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도 많이 더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IT 기기도 뭐 많이 활용하게 되고, 또 미세먼지도 이제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 주변에도 그 안구 건조증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거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제 뭐죠? 인공 눈물, 그렇죠. 그거를 저만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게 좀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질병이 더 심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는 병원에 가서 네.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럴 때에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안구 건조증 치료제인데요. 그렇죠. 이게 올해 10월,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 같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는 10월 달에 중국 임상 2상을 좋은 결과를 내면서 통과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이번 12월 달에는 미국 임상 3상, 3회 1상이 있는데 이 부분 탑라인 발표가 좀 있습니다. 예. 이때 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한다면 아마 그 이후에 내년에는 임상 3상 다음 또 2상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일정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네.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하반기 때에 출시할 수,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일정으로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보니까 이번 네. 미국에서도 결과에서도 좀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있고, 좀 화면도 보시면 네. 한올바이오파마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중에서 내년에 FDA 허가를 받아서 출시할 수 있는, 실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 한번 화면을 준비해 봤는데, 네. 방금 말씀드렸던 SK바이오팜, 에스코프리가 내년 2분기 때 시판될 수 있는 일정이 있고요. 네. 또 셀트리온이 우리가 3대장이라고 하는데 뭐 램시마, 트루시마에 이어서 허주마도 내년 1분기 때는 판매가 되어서 매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피스도 온트루잔트, 우리가 유방암 치료제가 있는데 이것도 내년 상반기에는 출시가 되어서 실제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년에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서 또 한번 시장에 큰 그런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일정들이 많이 있는데, 뭐 HLB, 메지온, 그리고 한미약품, 녹십자, 이렇게 굵직한 기업들에 대한 또 파이프라인들이 내년에도 FDA를 두드리기 위해서 굵직한 모멘텀들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좀 보고 싶은 거는요. 네. 아무래도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가장 좀 큰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들 미국 FDA에 허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오리지널 약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미국이 가장 좀 크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워낙 이제 약가가 비싸다 보니까 네. 부자들이 아니고서는 일반 서민들은 이제 치료받고 싶어도 비싼 약 때문에 좀 주저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올해 6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헬스케어의 가격과 그다음에 품질 투명성 개선에 대한 행정 명령을 발표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의료 비용을 좀 낮추기 위해서 가격 투명성 요건을 좀 주안점을 뒀던 그런 행정 명령이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여러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
북한 이란 이슈도 있고 또 이제 탄핵 이슈도 있다 보니까 좀 약간 가려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씩 해결된다 한다면 분명히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거다 보니까 내년쯤에는 그래도 이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행정명령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우리나라에게는 나쁜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이슈는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죠. 다 바이오시밀러 쪽 관련해서 두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좋은 점으로 내년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제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과 좀 좋은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작년과 올해 이어졌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여러 노이즈들 부분 관련해서 아직 완벽하게 끝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들겨보면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내용들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우리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접근을 할 때에 어떤 점들을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본다 한다면 좋을지에 대해서 대호 전문가님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인류에게 있어서 생명권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피 같은 돈을 투자할 때는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 좀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왜냐하면은 현대제무학에서는요, 변동성을 리스크로 간주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좀 리스크가 크다, 좀 그렇게 좀 변동성이 좀 크다, 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화면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코오롱, 이 큰 기업에서 지금 거래 정지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상장 폐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좀 사연이 있다. 내년으로 좀 유예했죠. 이제. 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또 HLB는 뭐 극적으로 반전이 나왔지만 그래도 변동성은 매우 컸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미약품의 기술 권리 반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제는 최고점에서 한 94%까지 폭락했나요? 예. 네, 정말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거.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이후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헬릭스미스는 선뜻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약물 혼용이라는. 맞아요. 좀 네. 어처구니가 좀 없는 그런 이슈였는데. 그렇죠. 네. 그런 이슈로 인해서 52%나 그렇게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메지온은 임상 3상을 성공했다라고 발표했잖아요. 네네. 회사에서 물론 뭐 논란은 있겠지만요. 통계학적 유의성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개선 효과는 있었다. 네. 그래서 FDA 신청할 거다. 이렇게 성공적인 발표를 했는데도 불과 며칠 만에 42%라는 큰 예. 폭의 좀 하락이 있었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네. 재료 소멸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호재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또 오히려 급락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네, 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과도하게 그동안 많이 주가가 올랐던 원인이 크잖아요. 기대감 때문에 조금 가치보다도 더 올랐던 부분도 있었고 몇 년 후에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좀 땡겨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유지되려면은 매출과 이익이 받쳐줘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현재 성적표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여태껏 신약 개발을 했던 회사라 하더라도 여태껏 돈을 많이 벌었던 회사인지 그럴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네.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는 게 좋다. 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설명드리자면요. 임상 3상이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한다라는 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요. 네. 신약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죠? 하나는 개발이 어려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 그렇죠. 분야이기 네. 때문에 나오지 않았던 거고요. 남들이 그래서 선뜻 좀 도전하지 못했던 그렇죠. 그런 거가 있나요? 에이즈 걸린 환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지만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어려우니까. 예, 그렇죠. 네.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희귀병이다. 네. 그래서 시장성이 없다. 사람들이 돈 안 되는 거에 누가 그렇게 달려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요.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요. 국내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도전했지만 다들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그런 대기업들이잖아요. 네. 네, 계열사가 있어서 풍부한 돈을 계속해서 수혈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성공했다.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신약 개발할 때는요. 15년 정도 적자가 나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 네.
제가 뭐 LG전자 사장이라면 밤에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스마트폰 사업부가 네. 18분기 연속 적자 나고 있잖아요. 18분기면 몇 년이죠? 거의 1년에 4개 분기니까. 네. 4년 반. 네, 그렇죠. 그렇게 크게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간 동안 계속 적자를 해야 되면서 1,000억 원 이상 투입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맨날 뉴스에 볼 때마다 네. 스마트폰 성적이 이번 분기도 적자다 막 이렇게 뉴스가 도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기가 4년 반이라는 매우 긴 시간이었는데 네. 이거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그렇죠.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감내를 해야 한다. 그렇죠. 예.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예. 15년이나 매우 큰 기간을 그렇군요. 그렇게 해야 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계를 보면요. 임상 1상, 2상, 3상이 있고 그 전에 전임상 단계도 있잖아요. 그리고 후보 물질을 또 참석하는 발굴하는 구간도 있고요. 예. 네, 그렇죠. 그 기간을 다 겪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임상은 이상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이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약 효능을 이때 최초로 이제 시험을 하게끔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는 좀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상을 통과돼서 이제 3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제 허가까지는 40에서 한 60% 정도만 성공을 한다.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반 정도 확률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투자를 당연히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 전체 투자 자산에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잘 조절해야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네. 뭐 화이자의 비아그라가 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유명하죠. 다 네. 누구나 다 들어봤을 만한 그런 회사잖아요. 네. 그리고 타이레놀도 유명하고요. 네. 그런 글로벌 기업들도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네. 퍼가 한 20배 정도다. 20배 정도면 별로 안 되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년 벌면 회사를 다 사버릴 수 있을 정도로 네. 수익 가치가 좋다. 또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높진 않다. 20배 정도면 거의 뭐 웬만한 그냥 제조기업과도 비슷한 그 밸류에이션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좀 수익성이 좀 뛰어나다라고도 좀 말씀드려요. 네네. 그런데 국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만성 적자 기업에 네. 그런 회사들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 비중은 좀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파이프라인도 우수하지만 이익과 매출도 꾸준하게 잘 나온 회사들, 제약바이오 회사들 많거든요. 많죠. 예. 그런 회사들도 많으니 좀 투자에 좀 유의하시면서 네. 좀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연말 되면은 대주주 양도 관련돼서 네. 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 부분도 이번 12월 달에 체크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까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올해 이번 12월과 내년에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는 좋은 점들이 많이 있지만 수급적 측면에서 네. 단기적으로 이번 12월 달 한 달만큼은 조금은 우리가 조심해도 좋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주주 요건이 더 강화된 부분 때문에 네. 현재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 종목에 15억 이상을 가지고 있고 예. 그게 이제 이익 실현을 하게 된다 한다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되어서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물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15억에서 10억으로 주게 됩니다. 예. 그러면 확실해요. 그 부분을 올해 12월 26일 장 마감하기 전까지는 해당하는 부분들이 매도가 좀 되어야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례차례 아마 12월 달 내내에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종목들은 개인들의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예. 설레로 본다면 2017년 12월에 있었어요. 원래는 그때 당시에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그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25억이었는데 예. 2017년 12월에 그러니까 2018년이죠. 그때 우리 내년부터는 지금 25억인 기준을 15억으로 낮추겠다라고 하니 2017년 12월 이 한 달 동안에만 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무려 개인 매도가 5조 원 넘게 나왔습니다. 네. 엄청 이렇게 많이 한 달에 개인 매도가 5조 원 나온 거예요. 그것 네. 때문에. 예. 뭐 다른 이유는 있겠지만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게 2년 만에 다시 한번 또 이슈가 온 것이고 이번에는 15억에서 10억으로 내려가게 버리는 상황이 있고 또 향후에는 이제 또 10억에서 3억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점점 네. 더 이러한 요건들은 좀 타이트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필이면 또 근데 예. 올해 있잖아요. 네. 올해 개인 투자들이 코스닥에서만 네. 코스피 말고요. 예. 코스닥에서만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7조 원을 순매수했어요.
엄청 많이 했네. 예. 네. 분명히 그렇다면 물론 올해 한 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지만 네. 분명히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그런 대량 매수를 한 종목들로 인해서 회피성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올해 1월달, 2월달 또는 올해 뭐 한 1분기, 2분기 때의 평균 주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거든요. 뭐 네. HLB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들은 분명히 12월 달에는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있다라는 예. 점을 우리가 한번 염두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체크할 점은 뭐냐면요. 화면 한번 보시면 현재 예. 이 지금 제가 보는 이 화면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대의 모습을 캡처한 부분인데요. 코스닥 현재 신용 잔고가 내내 증가하면서 현재 지금 5조 3,500억입니다. 예,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12월 달에 어떤 뭐 미중 무역 분쟁이든 뭐 여러 이슈들 때문에 갑자기 지수가 좀 빠진다를 해버리면 네. 분명히 이 신용 잔고는 우리 시장에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을 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신용 잔고가 높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신용 잔고가 되게 뭐 정답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잔고율이 한 5%나 한 7% 또는 네. 한 10% 이 정도 밴드에 있는 종목을 한다면 우리가 이 종목이 또는 이 지수가 많이 빠질 때 이 종목에서는 신용 물량이 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염두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볼 때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종목이 있을지 또는 동시에 신용 잔고율이 높은 종목인지도 우리가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예. 그래서 보유한 종목이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위험이 더 커졌을 때 좀 라인을 좀 정리해서 비중을 줄 수 있을까라는 전략도 세우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12월 달 중에 내가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뭐 단기가 됐든 뭐가 됐든 접근을 하고 싶다. 신규 매수하고 싶다 한다면 그럴 때도 후보 종목들을 고를 때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하면 우리가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들겨 보면 좋은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주식 투자로 거의 유일하게 큰 돈을 번 영국의 수정 자본주의학자,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평온을 유지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장은 언제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도 이익과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은 상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정보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